네,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저희는 외국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가슴 수술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특화된 있는 수술법과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에서 오셔서 가슴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회복입니다. 빨리 회복해서 모든 상태가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될 때 출국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붓기를 빨리 빠지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룩스라는 저주파 레이저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빠른 회복에 중요한 고압산소 치료는 저희 병원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연구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레이저 기구인 캡슐러티스를 통해서 마사지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가슴 수술과 같이 하면 안 좋은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부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형 수술과 함께 하기에 좋은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술을 할 때는 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검사 시스템과 원장님들이 수술 전에 면밀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륜 주변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밑선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겨드랑이 쪽에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륜은 좀 더 옛날 방식이고 첫 번째 그냥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겨드랑이냐 밑선이냐가 보통 첫 번째 미용 수술에서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죠. 겨드랑이냐 밑선이냐는 수술적으로 보면 밑선이 수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고 보정 속옷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짧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겨드랑이와 밑선이 크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는 또 밑선을 선택하시는 게 보통 기본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흉터가 어느 부위에 생기면 좋을까를 짐작했을 때 그 부위에 절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보형물에 따른 촉감의 차이는 보형물의 물리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결과가 좋은 가슴은 어떤 보형물을 쓰더라도 촉감이 소프트하고 이물감이 적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종류에 따라서 껍질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그 두꺼운 껍질 때문에 강하게 만졌을 때 좀 더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고요. 얇은 부위, 가슴의 테두리나 가슴 안쪽, 가슴 아래쪽 이런 부분을 만졌을 때는 보형물의 이물감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고요. 스무스 보형물처럼 껍질이 얇고 젤도 부드러운 경우는 전반적인 촉감은 좀 더 말캉하고 테두리 쪽으로도 보형물이 좀 더 덜 느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수술이 잘 됐을 때예요. 수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껍질이 두껍고 젤이 더 단단한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보형물을 선택했을 때가 오히려 최종적인 촉감은 비교했을 때는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보형물을 쓰면 이런 촉감이 나고 이 보형물을 쓰면 이런 촉감이 나고 이런 정답은 없고요. 가장 내 체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촉감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보형물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촉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슴 수술 후의 운동은 일주일 정도는 산책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는 산책 정도의 운동을 권해드려요. 근력 운동은 한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째 근력 운동은 보통 하체 위주의 운동일 거고요. 아주 국소적인 팔 정도의 근력 운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슴 근육과 연관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은 3달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스케줄이 당겨서 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려야겠죠.